안녕하세요. 종종 듣기만 하던 곳에 제 사연을 보내려니까 부끄러워서 뭐라고 운을 떼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보잘것없지만 많이 화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통쾌하기도 한 제 나름의 사이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올해 27살이고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시월드라고 하나요? 시집살이를 뜻하는 말이라고들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되게 좋으신 분이었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남편에게는 나이 터울이 조금 있는 누나가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는 한 살 많았지만 집에서는 막내였던 거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터울이 조금 있는 누나가 있다 보니 집에서 매우 아기 같은 존재 같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아기 같은 막내. 맞아요. 오늘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 친구 아는 오빠가 제 남편이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연애에 꽤 많이 지친 상태이기도 했고 이전 연애에서는 늘 연하만 만났었다 보니 제가 누나라는 이유로 데이트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잦았거든요. 보다 못한 친구가 답답했는지 저에게 자기 아는 오빠가 있는데 소개받아 볼 생각이 없냐며 제안하더라고요. 솔직히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친구 부탁인데. 그렇게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도 해본 적 없는 생애 첫 소개팅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에 가는 내내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친구에게 계속 징징거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볍게 무시해버렸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손을 번쩍 들며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연지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연지가 되게 예쁘다고 엄청 입이 닳도록 말하더라고요. 듣던 대로 엄청 미인이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자세히 들은 게 없었어가지고 죄송해요. 아, 제 이름이 김나리예요. 저희보다 한 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편하게 말 놓으셔도 돼요. 연지랑 저랑 동갑이니까. 네, 그게 제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너무 어색한 나머지 헛소리까지 내뱉었죠. 그렇게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다시 카페에 들어가 한결 편해진 상태로 대화도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남편은 제 연락처를 땄고 몇 번의 데이트를 거쳐 연애까지 골인했죠.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연애도 그리 빠르게 시작해놓고 이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상견례 날짜부터 잡게 됐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된 날 처음 뵙게 된 시어머니가 될 분은 정말 고우셨고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날 시누이도 같이 나왔는데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처럼 거의 본인이 키운 거나 다름이 없다며 남편에게 잘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시누이와 나이 터울이 조금 있다고 해서 동생을 잘 챙겨주는 건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상견례도 마쳤겠다 결혼 준비를 슬슬 해야만 했죠. 웨딩 플래너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뜸 시누이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요. 결혼 준비라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자기가 여동생이 있었다면 이런 걸 같이 준비해보고 싶었다 말하며 선뜻 나서줬어요. 저는 그 마음이 감사해 같이 다니기로 했죠. 예비 신랑 또한 둘이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니 좋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이 기회에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했죠. 시누이와 함께 웨딩드레스도 구경해보고 가구들도 구경해보기로 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먼저 구경하고 이것저것 입어보며 시누이가 뭐가 더 예쁜지 같이 고르는 거를 도와줬죠. 예비 신랑이 봐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남자친구는 일이 너무 바빴고 시누이와 둘이 남매니까 보는 눈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하며 시누이만 믿고 있었어요. 나중에 예비 신랑과 한 번 더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하고 함께 가구를 보러 갔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서 터진 거였어요. 냉장고부터 침대, 테이블 등등 같이 구경하다가 신우이가 갑자기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저는 혼자 기다리면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흘러도 신우이는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거는 아닌지, 아파서 쓰러지기라도 한 거는 아닌지 괜히 온갖 상상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에 가봤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니 신우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몰래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 우리 아기 결혼하면 누나 아쉬워서 어떻게 하지? 어릴 때에는 그렇게 누나랑만 살 거라고 하더니 결혼 안 하고 누나랑 평생 살기를 바랬는데 누나 진짜 너무 서운해. 우리 아기 아직 이렇게 아기인데 무슨 결혼이야 도대체? 응? 그냥 결혼 안 하고 누나랑 죽을 때까지 살면 안 돼?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아기가 신우이의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였으면 좋았겠지만 신우이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었기에 저는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예비 신랑과 하는 대화였던 거예요. 순간 제가 뭘 들은 거지 싶었어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아끼는 동생이라고 해도 어느 남매가 자기 동생한테 아기라고 부르면서 결혼하지 말고 누나랑 살자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것도 결혼 날짜까지 잡은 동생한테요. 이때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혹시라도 제 오해겠거니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느라 정말 힘들었네요. 계속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무사히 결혼은 했습니다. 그동안은 크게 터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은 저희 집들이 때 터지고야 만 거예요. 결혼 전부터 여러 번 만나면서 저는 신우이와 그래도 나름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고 결국 함께 놀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 없이 저희끼리만요.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놀다 보니 흥이 올라 술까지 꺼내 마시게 되었어요. 마시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덧 해가 다 저물고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던 걸까요? 어느 정도 마시다 보니 다들 슬슬 취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신우이 쪽을 쳐다봤을 때에는 신우이가 남편과 저에 비해 꽤 많이 취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자고 가요 오늘은. 편히 잘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볼게요 제가. 얼른 일어나 보세요. 신우이가 편하게 자고 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혹시 몰라 여분 이불을 챙겨뒀는데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신우이가 잘 공간을 마련해주고 다시 거실로 나갔는데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제 남편에게 안겨있는 거였어요. 자기 동생이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보겠는데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은 더 있었어요. 아기, 누나 두고 진짜 결혼할 거야?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잖아. 누나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나를 두고 결혼을 해? 누나 진짜 속상해. 아기, 누나한테 뽀뽀. 얼른. 잘못 들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누가 들어도 신우이가 제 남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보고 있으니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대뜸 제 남편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애기 같고 귀여워 보인다고 해도 자기 동생 마누라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요. 진짜 미안해 자기야. 누나가 너무 많이 취했나 봐. 부모님은 늘 일하느라 바쁘셔서 나는 거의 누나 손에 컸었거든. 그래서인지 누나가 자기가 엄마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건가 봐. 누나 술 깨면 내가 앞으로는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한마디 할게. 정말 미안해. 남편도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렇게까지 말하니 신우이에게는 화가 안 풀렸지만 차마 남편에게는 더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 체면도 있고 하니 넘어갔습니다. 신우이가 아침에 술이 깨면 한마디 할까 했는데 남편이 한다기에 그것도 간신히 참았네요. 그래도 남편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신우이와 얼굴을 붉히게 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신우이에게 제대로 한마디 못한 건지 뭔지는 몰라도 신우이가 저희 집에 자꾸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머 올케, 집 상태가 왜 이래? 먼지 잔뜩 쌓인 것 좀 봐. 지금 이 먼지들을 우리 지영이가 먹고 있는 거야? 나 너무 속상하다. 청소 좀 똑바로 해야겠어. 내가 우리 지영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신우이는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시어머니도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날은 하루 종일 제가 청소할 때마다 제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서 여기를 더 닦아라, 저기를 더 쓸어라. 아주 잔소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면 다행이죠. 올케, 냉장고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내 동생 설마 굶기는 거는 아니지? 얘 태어나서 한 번도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는 애야. 내가 굶긴 적이 없으니까 잘 챙겨줘야 해. 도대체 이 집에서는 뭘 먹으면서 살아? 설마 이런 풀떼기만 먹이는 거는 아니지? 냉장고까지 뒤적거리면서 먹을 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자기 동생에게 뭘 먹이는 거냐며 설마 풀떼기만 먹이는 거냐고 잔소리를 바가지로 긁더군요. 확 그냥 엎어버릴까 하다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이 생각나 또 참게 되더군요. 남편만 아니었더라면 머리채 잡고 싸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참으면 뭐하나요? 마치 제 인내심을 테스트라도 하듯 신우이의 시자 노릇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더군요. 하루는 남편의 귀가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결국 열이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누나 집에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 누나가 오늘 혼자 있기에는 너무 우울하다고 나보고 자고 가라고 하네. 우울하다는데 혼자 두고 가면 괜히 무슨 일이라도 낼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오늘 하루만 자기가 봐주라. 응? 내일 아침에 일찍 집에 들어갈게. 이제 하다하다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꼬드기는 신우이나 거기에 넘어가는 남편이나 둘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하죠.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남편은 자기 누나 걱정이 된다면서 툭하며 자고 오는데 이 인간들 설마 가족끼리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럽고 수상하기만 했어요. 결혼은 나랑 했는데 도대체 왜 저 인간들끼리 더 부부처럼 굴고 있는 건지, 왜 내가 뒷전이 되어야만 하는 건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참다가 터지고야 말았어요. 적어도 남편에게는 말해야겠다 싶었죠. 여보, 나 진짜 못 참겠어. 하루 이틀이어야 내가 참고 넘어가지. 내가 바보야? 시어머니도 안 그러시는데 도대체 형님이 왜 이러는 건데? 무슨 갑자기 집에 와서는 청소를 제대로 하니 마니 냉장고에는 먹을 게 있니 없니? 게다가 당신은 왜 자꾸 부르는 건데? 당신은 왜 또 자꾸 거기에서 자고 오는 거고? 당신이 결혼한 게 나인지 형님인지 헷갈릴 지경이야.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진짜 미안해. 자기야, 하지만 나에게는 엄마나 다름이 없는 누나라서 자꾸 우울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누나가 나쁜 생각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앞으로는 누나가 불러도 절대 안 갈게. 내가 누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볼게. 잘 말할게 내가. 화 풀어주라 여보.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쏘아붙이기는 했지만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남편보다는 신우이가 더 나빴다는 거. 남편의 잘못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요. 남편도 신우이가 과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우울하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밖에 없는 누나라 걱정도 되고 저는 그것 때문에 화만 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원래 이런 갈등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남편 선에서 충분히 그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 받아주고 있으니 너무 야속하게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줘 보겠다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마음이 살살 녹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이 남자랑 결혼했었지 하는 생각도 들고 제법 믿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도 아닌 시누이라고 했듯이 시누이는 남편의 당부에 쉽게 수그리고 들어올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끼는 동생 말이니 듣겠거니 생각했는데 시누이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옳게 도대체 내 동생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내 동생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한 번도 나한테 화내거나 대든 적도 없는 착한 애인데 얘가 왜 이러냐고. 옳게는 진짜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구나. 내 동생한테 이상한 것 좀 가르치지 마.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시누이 목소리. 그런데 대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온갖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여태껏 살면서 누군가에게 크게 화나는 거를 내본 적이 없는 성격이었고 남편 또한 동글동글한 성격 탓에 연애하면서 싸울 때에도 큰 소리 한 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누이에게 당부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믿음직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었죠. 이 사람이 과연 잘 말할 수 있을까? 시누이가 말을 들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역시나였던 거죠. 형님, 제 남편이에요. 저랑 결혼한 사람이라고요. 결혼을 안 해보셔서 결혼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안 해봐도 결혼이 뭔지는 다 알지 않나요?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소리예요. 형님과 제 남편 사이에 제가 끼어든 게 아니라 저와 제 남편 사이에 형님이 끼어들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결국 저도 참는데 한계가 왔고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런 말도 못 뱉으면 계속 당하고만 살 것 같더라고요. 뭐? 끼어들어? 옳게. 말 한번 참 섭섭하게 한다. 옳게가 먼저 지금 나랑 내 동생 사이를 이간질 중인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시누이가 분에 찬 목소리로 일방적으로 끊어버려 상황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누이가 이제는 안 그러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어요. 시누이는 저와 나누던 통화가 안 잊고 오셨는지 유치하게도 그날 이후로 간섭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놓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은근 저도 헷갈리게 만들었죠. 뭐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둘이 진짜 남매 맞아? 근친 아니야? 나 열받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이러는 건가?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게끔 정말 티 안 나게 은근슬쩍 남편의 관심을 사려고 해서 이런 의심을 품는 제 자신이 이상한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통화 이후 시누이는 아예 대놓고 남편이 제 옆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옆에만 두려고 하는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늘 누나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남편 눈에는 그딴 게 보일 리가 없었고 제 눈에만 거슬릴 뿐이었죠. 저것들이 일부러 나 모르게 저러는 건가 싶다가도 남편은 여전히 제 눈치만 조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누나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나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 믿어줘 자기야. 하는 것 같은 눈빛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하루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환하게 반겨주셨고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그 사이 냉큼 남편을 꼬드겨 둘이 놀기 바쁘더군요. 시어머니까지 도와주고 계신 마당에 본인 아버지 제사인데 저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이게 바로 텃세인가? 시월드 시누이 버전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형님, 지금 시어머니도 같이 도와주고 계신 것 안 보이세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면 제 남편이랑 놀고만 계시지 말고 제발 같이 좀 도와주세요. 지금 형님 옆에 있는 제 남편은 편해 보이기는커녕 되게 어색해 보이고 계속 아까부터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뭐라는 거야. 우리 애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올케가 뭘 안다고 저번부터 자꾸 오지랖이야? 헛소리 말고 일이나 좀 똑바로 해. 우리 아빠 제사 지내는 날까지 짜증나게 시비야? 더는 말이 통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말에도 소용이 없다면 시어머니 말씀은 통할까 싶어 제사를 다 지낸 후에야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갔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시냐 여쭤보니 냉큼 잠깐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무슨 일이냐고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형님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터울이 있는 것도 알고 형님이 거의 남편을 키운 거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내인데 자꾸 형님이 제 남편 아내라도 되는 것처럼 구세요. 집에 오셔서는 청소가 어쩌니 냉장고에 먹을 거는 없니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형님이 우울하다면서 자고 가라고 했대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래니? 다 내 탓인 것 같다. 영감이 애들 어릴 때 하늘로 떠나고 나 혼자 애들 둘을 키워야 하다 보니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됐어. 일 때문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들을 돌봐주지를 못해서 네 형님이 계속 돌봐준 건데 애착이 너무 심해져서 집착까지 된 모양이다. 내가 미안하게 됐다 새아가.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키워야만 했다고 하셨어요. 혼자 키우면 힘들 법도 하지만 당시 시누이가 동생을 마치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돌봐준 덕분에 편하게 밖에서 일을 하고 올 수 있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그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다 보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잘 챙겨주는 기특한 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크면서 다른 형제가 있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대하는 시누이를 보면서도 오히려 사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생각하고 넘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생각하셨대요.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시누이도 안 한 사과를 거듭해서 계속 하시더군요. 오히려 시어머니께는 제가 죄송해지는 마음에 아니라고 사과는 받지 않을 테니까 시누이에게 잘 좀 말해달라며 부탁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를 조용히 부르셨죠. 무슨 긴 이야기를 나누시는가 싶더니 시누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나 보다 싶은 마음으로 저희는 집에 돌아왔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귓등으로 들은 건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자기 동생 말도 안 듣는데 시어머니 말씀을 들을 리가 없었던 거예요. 저를 째려보면서 지나가길래 말귀를 알아들은 모양이구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어서 찍소리도 못했던 거였죠. 사람이 그리 쉽게 바뀔 리가 없는 건데 제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올케. 진짜 사람이 어이가 없네. 이제 내 동생한테도 부족해서 우리 엄마한테까지 꼰질렀어? 도대체 뭐라고 고자질한 거니? 왜 다 나한테만 난리를 피우게 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게 굴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불만이면 형님도 결혼을 좀 하세요. 결혼해보면 제 심정 아실 거 아니에요. 형님이 결혼을 안 해보셔서 지금 제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시나 본데 제발 좀 느껴보세요. 웃긴다. 결혼?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나는 결혼 안 하고 내 동생이랑 평생 같이 잘 지낼 거야. 나는 내 동생만 있으면 돼. 알겠어, 올케? 올케 때문에 요즘 내 동생이 나한테 관심을 안 줘서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알기나 해? 지속적인 윽박에 폭언 좀 그만하시라고 애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본인 말만 하시더군요. 제 남편이 본인에게 관심을 안 주는 게 제 탓이라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망언이냐고요. 저랑 결혼했는데 저한테 관심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 누나한테 더 관심을 쏟는 인간이랑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 번을 못 뱉는 그런 사람이었고 본인 누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우이의 이런 행동들이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려봤더니 소용이 없다. 도대체 신우이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러는 거냐며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당부를 했는데도 누나가 말을 안 듣는 것 같다고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안 듣는다는데 어쩌겠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너무 안쓰러워 어떻게든 그래 나 혼자 참아보자 내가 참으면 되지 그냥 무시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하지만 저는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아지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보다 이따가 약이나 먹어야지 하면서 며칠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계가 왔던 건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결국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초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야? 나 왜 여기에 있어? 얼른 집에 가자. 자기야, 무슨 별것도 아닌 걸로 병원까지 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자기 오늘 집에 못 가. 당분간 입원해야 한대.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래.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나한테 말을 하지. 말했었잖아.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 다 개무시한 거잖아. 자기도 알면서. 그래도 나는 자기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했던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 말을 들어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니 스트레스 안 받게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며 당분간 입원해야 하니 꼼짝도 말라고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혼자 어떻게든 참고 무시해보겠다고 했던 게 결국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쌓여 병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제 말에 남편은 곧 시무룩해지며 자기가 못난 남편이라고 미안하다며 곧 울기라도 할 것 같은 표정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남편은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하면 저에게 달려와 줬죠. 하지만 신우이가 이번에는 병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뒤늦게 알게 된 건데 시어머니께서 애가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네가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 그런 탓이니 가서 사과하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를 보자 저는 어리석게도 혹시라도 사과하려고 온 건가 반성이라도 조금 한 건가 그런 기대를 품었는데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했다더니 진짜네? 뭐 많이 아픈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아파 보이지도 않는구먼. 엄살 좀 그만 피워 옳게. 누가 보면 깜짝 속겠네. 적당히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적당이라는 거를 모르세요?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 적당이라는 걸 아셔야죠. 이제는 저도 좀 지치네요, 형님. 신우이는 마치 얘 말하는 싹수 좀 보세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신우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작전을 바꾼 듯한 표정으로 씩 웃더군요. 이쯤 되면 짐작이 되실 텐데 저희 신우이 여태껏 제 이야기만 들어봐도 사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들 눈치를 채셨겠죠? 제 기대에 짓밟기라도 하듯 신우이는 저에게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옳게 되게 편해 보이네.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라면서. 어우, 스트레스는 여태껏 누가 줬는데 왜 옳게가 엄살을 다 피우고 그래? 웃긴다 정말. 본인이 한 행동들은 생각 안 하고 제가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줬다고 책임을 전가하더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경우가 없을 수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환자 앞에서 이러는 인간도 있구나 했어요. 이렇게 몰상식한 인간과 대화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양심이 적당히 없어야 말이죠. 형님, 저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형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제가 벽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비 걸려고 오신 거면 그냥 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옳게 진짜 야박하다. 나는 그래도 옳게 아파서 입원했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와본 건데 내가 그렇게 미워? 정말 다 엄살이었구나?
이렇게 성질낼 기운이 있는 거 보니까 딱 느낌 왔어. 그러면서 제 성질을 살살 긁더니 가더군요. 잠시 물을 가지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서는 그 모습을 보더니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시누이가 제법 서운했는지 잔뜩 토라진 얼굴로 남편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야, 괜찮아? 누나는 뭐야? 왜 왔어? 나리한테 또 뭐라고 한 거 아니지?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부탁했잖아. 내가 얼만큼 누나한테 실망해야 돼? 누나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뭐? 야, 누나 진짜 서운하다. 누나한테 인사가 먼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너무 서운하다.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 저 계집애가 그렇게 좋니?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너는 아무것도 몰라. 누나야말로 정신 나갔어? 지금 환자야. 환자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나는 누나가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어. 누나한테 진짜 실망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 마누라인데 좀 잘해줄 수는 없어? 그렇게 남편이 화를 내자 시누이는 꽤나 서운했는지 울면서 나가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라서 매번 병원을 찾아와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지키기 힘들 정도였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지는 않으면 다행일 정도였죠. 남편은 평소에도 제가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그때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며 하루 종일 제 옆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지극정성에도 제 마음은 이 집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남자와 행복하고 싶어서 한 결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병까지 얻어가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건지 깊게 고민해 보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싶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절대 이혼 안 해줄 생각으로 참았던 거였는데 병까지 얻고 나니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위해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이혼만큼은 참아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더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스트레스성 위경련에서 그쳤지만 언제 더 큰 병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는 시누이를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시누이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시누이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그대로 입원과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담을 해보니 시누이의 선을 넘은 집착과 간섭, 폭언 등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누이 때문에 얻은 스트레스성 위경련 포함해서 병원비까지 전부 청구할 생각으로 전부 청구해서 이혼소송 진행했답니다. 어떻게든 이 인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억울하고 분하다면서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끊임없이 해댔죠. 이미 끝난 사이라 모른 척 무시하려고 했지만 지칠 줄도 모르고 네가 드디어 미친 거냐?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발악을 하더군요. 그냥 확 차단해버릴까 하다가도 언제까지 이러나 싶어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 집까지 찾아오더군요. 너 정신 나갔어? 네가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야,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내 동생을 빼앗아서 간 거잖아. 이 야가 빠진 계집애야. 하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희 친정엄마도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서방, 여기 자네 누나 있네. 동네 시끄러워서 곧 신고라도 당할까봐 겁이 나 죽겠어. 당장 와서 좀 데리고 가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렇게 연락하고 나니 놀란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와 시누이를 끌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신우이는 곧 죽어도 분해서 이대로는 안 간다며 발악을 하더군요. 동네 시끄럽게 이러셔야겠어요? 지금 되게 민폐세요. 이번에는 또 무슨 법으로 고소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악하시는 건데요? 저 그쪽 덕분에 이혼해서 돈도 시간도 되게 많거든요? 갈 때까지 가볼래요? 그러자 신우이는 제 분에 못 이겼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놀란 것도 잠시 저도 같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때 남편이 저희를 뜯어말리더니 갑자기 신우이 뺨을 치는 거예요. 나 우리 나리랑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 이혼하기 싫다고. 누나한테 제발 우리 나리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했었잖아. 내가 누나 말 안 들은 적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래? 어떻게 그거를 못 참아서 나를 이혼까지 시켜놓고 또 이렇게 쪽팔리게 만드냐? 어? 그러면서 남편이 우는 거예요. 신우이는 충격이 꽤 컸는지 그 자리에서 굳어서 한참을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네가 어떻게 누나한테 이러냐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나리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응? 이거 이혼 소송 취소하자. 제발.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여보야. 그러면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비는데 솔직히 마음이 살짝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끝까지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일어나? 네가 무슨 무릎을 꿇어? 고작 이딴 계집애가 뭐라고 무릎을 꿇어? 누나는 제발 조용히 하라고. 얼마나 더 내 인생을 망칠 건데. 우리 나리랑 끝나면 나도 진짜 누나 얼굴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언제까지 나한테 매달릴 건데. 남편이 화내면서 신우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만나는 동안 정말 처음 보는 것만 같았어요. 신우이는 남편의 그런 반응이 처음이라 많이 놀랐는지 한참을 넋을 놓고 있다 이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군요. 남편은 조금 안쓰럽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저 또한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했지만 사랑 하나만 보면서 버티기에는 제 몸이 견뎌주지를 못하니 그저 답답하기만 할 노릇이었어요. 남편에게 일어나라며 손을 내밀어주니 받아주는 거냐며 기대에 가득 찬 말투로 물어보는데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는 신우이가 계속 씩씩거리면서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태양인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뜨거워 죽겠네. 그러다 사시미 눈깔 돼요. 그리고 그 성격 좀 고치세요. 그렇게 지금처럼 굴면 네 동생 앞으로도 장가 평생 못 가요. 장가 못 가면 평생 네 옆에 있어줄 줄 알고 속으로 웃었죠? 그런데 어쩌나 장가 못 가면 네 동생 네 얼굴도 안 볼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집에서 꺼져요. 자기는 자기 동생 결혼했으면 한 적 없다고 내 새끼가 더 아깝다며 난리 블루스를 치더군요. 어디에서 자꾸 개가 짖냐는 듯 무시로 일관하니 더 화가 났는지 발악하다가 신우이는 동네 주민분들에게 신고당해서 경찰서까지 끌려갔어요. 그 뒤로 얼굴이 다 팔려서 지나다니기만 하면 동네 주민분들이 민폐녀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덕분에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가족들도 외면해서 쓸쓸하게 혼자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얘야, 너에게 이런 말을 꺼내게 되어서 미안하지만 얘가 너랑 이혼한 사실을 매우 부정 중인 것 같구나. 네가 없으면 밥도 안 먹겠다며 식음 전폐 중이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고 가줄 수는 없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지만 분명 형님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게 뻔한데 괜히 보러 갔다가 마음 약해져서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신우이와 영 끊었다고는 하셨지만 신우이 성격에 연을 끊었다고 행패를 부리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보다 신우이가 더 유난인지 모르겠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면 더군다나 부모님 대신 혼자 돌봐줘야 했던 상황이었더라면
동생이 내 자식 같고 마냥 귀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동생의 행복도 빌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제 언니나 오빠가 그랬으면 저는 바로 손절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마 결혼 전에 이런 비극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어릴 때에는 사랑 하나만 있어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꿈꿨는데 이게 그렇게 큰 꿈이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저도 남들이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만큼 언제 나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흔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들 가족 관계를 꼭 잘 알아보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병 얻고 이혼하면 너무 손해니까요. 불만이 생기면 절대 참고만 살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앞으로도 터울이 굉장히 긴 형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